힘들기는. 자, 저는 어제 동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자, 어제 구미 내려갔다 왔거든요. 원사일. 근데 요즘 구미보다도 대구 경북보다도 서울이 더 많죠, 확진자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제3장 무슨 물건이에요? 제3장 영입물건. 영입물건은 뭐가 있어요? 그래요, 지상권. 지상권 뭐가 있어요? 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문제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사형, 수익. 이렇게 자꾸 잡아들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어. 그래서 불안전 물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예요? 자,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 수익을 뭐하고 있죠? 제한. 그래서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한 물건. 이렇게 이제 잡고 1절 무슨 건이 있죠? 지상권. 자,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거기 한번 지상권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일반 지상권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지상권. 세 번째. 뭐라고 써놨죠?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지상권, 일반 지상권, 구분 지상권, 분묘 기지권, 법정 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간섭법상의 지상권이죠. 여기에서 늘 출제되는 게 뭐예요? 분묘 기지권 잘못 찍었어요. 요거 4번, 5번, 여기. 자, 그래서 그러면 지상권에서 나는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줘요. 그러면 봐봐요. 일반 지상권, 구분 지상권, 분묘 기지권, 법정 지상권, 간섭법상의 지상권.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죠. 그러면 첫 번째 지상권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지상권을 읽을 때 의 부분 옆에다 가로 1번에 의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의 부분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갑이에요. 갑이 토지 한 필지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해서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한번 써봐요. 지상권 설정. 자, 그러면 지상권을 가장 쉽게 읽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요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 요 사람은 지상권자. 다시 읽어봐요. 자, 토지 소유자라고 읽어요. 자, 써놔요. 요거는 뭐예요? 지상권자죠. 그러면 요 사람을 읽을 때 토지를 빌린 자라고 한번 잡아요. 빌린 자. 그러면 지상권을 이해할 때 자기가 혼자서 읽어나가려면 문제를 풀어가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요 사람이 원래는 지상권 설정자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라고 이름 머리가 구체화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요 지상권 설정자를 읽을 때 토지 소유자. 요 사람은 지상권자면서 읽어봐요. 토지를 빌린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토지를 빌렸어요? 수목을 빌렸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어리 왜 그러면 토지를 빌렸어요? 수목을 심기 위해서. 읽어봐요. 수목.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을 짓기 위해서 그렇죠. 공작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봐봐요. 자, 그러면 어리 토지 위에다 수목을 심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를 키울 줄을 몰라. 그러면 수목이 소멸했죠.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토지를 빌린 자니까 토지가 소멸해야 지상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수목이 소멸한다 해서 지상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요 자체가.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다시 읽어봐요. 갑은 뭐라고? 토지 소유자. 요거는 토지를 빌린 자. 자기 토지에 타인 토지. 그래서 1번 읽어봐요. 타인의 토지에 포인트 잡아야죠.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지상권이란.
자기 토지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수목, 건축물, 공작물을 빌린 게 아니라 땅을 빌린 거죠. 그러면 수목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어때? X.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조심할 건 또 하나는, 자, 지상권의 객체하고 지상권의 목적물이 헷갈리는 거야. 지상권의 객체는 수목, 목적물, 공작물을, 수목, 건축물, 공작물을 대상한다. 어때? X. 자,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야. 토지야. 그러면 지상권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바로 수목, 건축물, 공작물이라는 거야.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요 수목,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최장이에요, 최단이에요? 그렇죠. 최단 전속기간이야. 하나 써놔라는 거예요. 최단 전속기간이야. 자, 그러면, 자, 수목은 몇 년이? 30년.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하면? 60년. 한 번 더 하면? 90년. 한 번 더 하면? 120년. 그러니까 영구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구지상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영구지상권은 그러면 2001년에 판례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때 영구지상권을 인정하게 된 거고, 그러면 최장이야, 최단이야? 최단. 그럼 최단 전속기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서 외워야죠. 몇 년? 30년. 그 다음에 15년, 5년. 요걸 해야죠. 지상권의 종료성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으로 가? 15년. 요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고 요걸 터들어 해서 이제 잡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게 두 개예요. 그러면 요 사람은 땅을 빌린 거지 수목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지상권의 객체, 대상 객체는 뭐예요? 토지죠. 지상권의 객체하고 지상권의 목적,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뭐예요? 수목, 건축물, 공작물. 요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또 다른 2번이 또 있네요. 자, 2번은 거의 앞에다 써놔요. 동그라미 2번은. 자, 용익물건은 일물일건지애라고 하나 써놔요. 일물일건지애외라는 걸 하나 써놔요. 하나의, 그러면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용익물건은 일물일건지에 뭐가 된다? 애외. 그럼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활용해 먹어야 돼요. 소유자가 어떻게 달라요? 같죠? 여기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여기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그러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유는 전부 합치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이유는 일물일건지 애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일부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여기 지금 A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요쪽이든지 요쪽인지 표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그럼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뭘 첨부해준다? 도면 첨부라는 거. 그걸 우리가 조심해서 따라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절로 알게 되고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92페이지 2번에 뭐가 나오죠? 구분지상권. 찾았죠?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토지 아래를 구분하는 게 무슨 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는 거기 4개 써요. 그럼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자, 구분지상권. 토지 밑에 나무 심을 잃을 수 있어? 그러면 써요. 수목. 수목은, 구분지상권의 수목은 대상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수목은 제외되는 겁니다. 자, 구분지상권 옆에 특수지상권이죠. 그래서 수목 X 딱.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관련돼서.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구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는 이제 필이라고 써요. 자, 토지의 상하의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거든. 필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반드시 첨부해주니까 읽어봐요. 라고 써놨죠. 도면 X야. 도면 첨부할 필요 없어요. 일부에 대해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써놨죠? 이중구분지상권. 돼야 안 돼요? 되죠.
예, 토지 이중 구분 지상권은 결론적으로 뭐냐? 이 구분 지상권은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하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색깔이? 파란 색깔이잖아. 파란 색깔. 몇 호선이? 4호선이에요. 그렇죠? 자, 노란 거는 몇 호선이에요? 자, 요거는 6호선이에요. 자, 요거는 몇 호선이에요? 8호선입니다. 8호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몇 개 읽어봐요. 자, 3중 구분 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중 구분 지상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자, 2중 지상권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늘 된다는 사람 쉬는 시간에 가서 화분 2개 사가지고 와요. 그냥 화분에 화분 심어봅시다. 자, 2중 지상권은 안 돼. 배타적인 영익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중 구분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중 지상권은 돼야 안 돼? 안 돼. 중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무슨 범위죠? 노란 범위, 여기는 파란 범위, 요거는 빨간 범위. 이걸 표시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 줘야 돼.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반드시 기록된다면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요거예요. 자, 구분 지상권과 관련돼서 요 수목은 몇 된다? 제외.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돼서 이제 읽어보면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3번에 무슨 기준권이 나오죠? 분묘기지권이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특수지역권이죠. 특수지상권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게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뭐예요? 태어죠. 태어날 때도 얼럭. 죽어도 얼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묘기지권. 사람의 인생은 참 오묘하죠. 태어날 때도 볼록, 태어날 때도 볼록. 그러면 여기에 볼록 태어나면 이게 임산부라는 걸 공시해 주는 거죠. 이것도 공시하는 거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볼록, 즉 본분이 바로 공시라는 거예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기 하나 포인트 잡아야 되고. 근데 여기 지금 요 밑에 시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묘라는 거네, 가묘. 가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은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엔 시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볼록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이게 뭐예요? 평장이네. 평장은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잡아나가면 돼요. 여기는 그러면, 뭐 있어요? 가묘를 했네, 가묘. 가묘는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 의미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그러면 분자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에서 분 동그라미. 자, 분 동그라미 쳤어요. 거기에다 타자라고 써요. 분타. 뭐라고? 분타. 타주점유야.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유. 분타라고요. 명의신탁에서는 뭐예요? 명타. 타주점유예요. 그러니까 그 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라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2번에 대해서 줄쳐놔요.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거 우리가 하나 꼭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 봐도 우리가 충분하고요. 자, 그런데 분묘기지권의 오른쪽 93페이지 2번을 봐봐요. 2번. 자, 2번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 동그라미 2번에서 맨 밑에. 찾았어요? 예, 분묘기지권의 범위, 여기 이제 간혹가다 잘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간섭법상에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으로서 이 권리는 분묘태가 되는 땅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포인트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분묘의 수요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터 주의 공지에도 뭐한다? 미친다. 요거 하나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읽어봐도. 특히 그러면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맨 위에 올라가 봐요. 맨 위에 1번 있죠. 예, 그거는 타주점유에서 타주점유에다 좀 타주점유로 찾았죠. 소유권을 읽어봐요.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분타.
분타. 요걸 계속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잡아놓고. 자, 4번에 뭐가 나오죠? 4번에 뭐가 나와요? 일갈경매 청구권. 갑자기 일갈경매 청구권이 갑자기 왜 나온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일갈경매 청구권이 나오는 이유는 자,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 옆에다가, 맨 옆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자, 법정시한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 여기 이제 차이가 좀 나타나죠. 올해 일갈경매 청구권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자, 법정시한권,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 이거부터 우리가 잡자고요. 자, 우리 366조, 저당권에 대한 법정시한권. 자, 그러면, 일단 법정시한권의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이유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자고. 자, 봐봐요. 뭐예요? 자, 갑토지죠.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지.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어디에요? 무슨 건물이에요? 갓건물이네. 갓건물.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로 가잖아. 건물 등기부. 공통점은? 등기죠. 등기.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여기도 등기, 여기도 등기.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각각에.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 돈이 없어서 어라대 1억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출발해야죠. 근데 우리 그러면 갑이 어라대 1억을 변제를 못해서, 그래서 이 경매 청구권이 들어온다고. 경매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낙찰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어디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면 거울은 갑보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00층짜리가 날아가거든.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러니까 대손실이 발생해서 막아야죠. 특별히 그래서 읽어봐요. 법정지상권. 자, 이제 눈 뜨고 외워요. 이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 이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 토지 이에 건물이 존재. 건물이 존재. 그냥 훅쭉 써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토지도 누구 거예요? 갑. 그럼 건물도 갑. 동일 소유자여야 되네. 자, 그러면 각각의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토지든, 자, 토지든 건물이든,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저당권의 경매, 그럼 저당권의 실행 경매로, 실행으로. 자, 다섯 번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달라져야 돼. 달라진 경우. 이때 취득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법정지상권은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온다고, 이 자체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걸 빨리 이제 숙지를 하고 요걸 써먹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건물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동일 소유자여야 돼.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인정되는 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야. 근데 요거부터 먼저 하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어때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야. 그러면 요거는 대해서는 요 밑에다 보면 차이점을 요 4번을 하나 딱 써놔요. 4번을 별표 하나 해놔요. 그러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요거는,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는 요거 임의경매라고 써요. 임의경매. 요거는 이제 강제경매야. 강제경매. 강제경매예요. 차이점이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 요거는 임의 규정이야. 차이점이 나타나네요. 간섭법상 임의 규정을 다른 말로 뭐예요? 특약이에요. 특약. 그렇죠? 간섭법상 범성시한권은 특약이 없어야 돼. 특약이 없어야 돼.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차이점은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과 법정시한권의 차이점은 두 군데에서 차이가 나타나.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여기는 강제경매. 여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여기는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그러니까 제발 와서 맨날 물어봐요. 일단 요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시한권, 판사님도 뭡니까? 법정시한권의 문제를 풀 때 A4 용지에다 요거 쓴다고. 자, 첫 번째, 토지의 건물이 존재. 동일 소유자여야 되고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저당권의 실행 경매로 뭐가 달라져야 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누구 토지? 갑토지네, 갑토지. 자,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때는, 그때는 뭐라는 거야? 건물이 없죠? 이때는 법정시한권을 당연히 취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 무엇가도 돼한대?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이 인정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럼 법정시한권은 취득할 수 없다는. 근데 어느 날 갑이 저당권 설정에 건물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설정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근데 우리 그러면 갑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자, 토지 가격은 업이다, 다운이다. 다운이 되죠. 그러니까 어라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싸잡아 인정되는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야. 일괄경매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괄경매 청구권은 그러면 언제 발생하느냐? 토지에 건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돼 건물이 존재했을 때 이게 싸잡아 인정하는 거예요.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돼. 그래서 여기 4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일괄경매 청구권. 이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적어요. 일괄경매 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이후에 건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요즘 이런 세상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결혼했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1년 결혼하고 찢어졌네요. 그러면 자식을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야 돼? 데려가야죠. 근데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키우기가 힘들어서? 재혼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재혼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랑 똑같은 거야. 그것도. 봐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잖아. 그 위에 전화왔잖아. 그러면 얘가 경매가 들어가면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요 어라테는 토지하고 건물을 싸잡아 하는 일괄경매청. 법정시한권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청구권? 일괄경매청구권. 그럼 누구 마음이에요? 올 마음이죠. 토지에 대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싸잡아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구 마음이야? 그럼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권리가 없다라는 거. 뭐에 대해서 받아가요? 토지. 그게 바로 인정되는 일괄경매 청구권이에요. 올해 저당권에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일괄경매 청구권은 별표 3개 놓고, 그러면 이제 일괄경매 청구권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잘라봐요. 그럼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그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제할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동그라미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청구권?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거. 이걸 한번 꼭 잡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효과로 한번 가볼까요? 효과.
자,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만 읽어봐요. 우선 경매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에서 반드시 올해 사례 문제로 출제됩니다. 올해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론은 이렇게 정확하게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사례 문제 풀이할 때 또다시 우리가 할 거니까,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그 정도 딱 한번 해서 집에 가서 읽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9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민법 303조의 법정지상권 찾았어요? 예, 요거의 법정지상권. 그 옆에다 암기가 됐는지 요 6개 안 보고 써봐요. 보지 말고 써봐요. 그 옆에다가. 또 눈을 힘껏 보네요. 자, 외워졌어요? 썼어요? 예. 한번 써봐요, 자기가 이제. 그래야 법정지상권에 문제 풀 자격을 주는 거야. 그냥 뭐야. 문제 막 풀어가니까 문제가 실력이 안 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읽어봐요. 토지의 건물이 전제. 두 번째. 동일 소유자. 세 번째. 토지 등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저당권의 실행, 즉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돼요.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죠. 또 임의규정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임의경매야, 여기는 임의경매. 의미하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의 부분에 가서 의를 정확하게 세 개를 자기가 잡아낼 수 있도록 자기가 해놔야 돼. 지금은 뭡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자꾸 개념을 잡는 데 치중해져요. 시간 급하다고 내용을 막 읽게 되면 혼란스럽거든. 그러니까, 늦지 않아. 문제 풀 때에도 늦지가 않으니까 개념의 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치중을 하라고. 그러면 1번 가볼까? 1번 가보죠. 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읽어봐요.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럼 앞에 뭐라고 다시 써놨나 봐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나중에 저당권의 경매, 즉 임의 경매로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럼 법정지상권 효과는 이것 딱 그럼 나중에 이제 법정지상권 훈련을 시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2번 가볼까요? 저당권 설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이 토지에 대해서 추후 법정상경이 성립한 것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예요. 왜? 우리 법 366조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약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요 3번은 자, 별표 하나 해놓고 자꾸 헷갈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듣고 앞으로 조심하자.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도? 일단 동일 소유잖아요. 어라테 그래서 어라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건? 저당권. 근데 건물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름 밝혀볼까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요 사람 세입자죠. 요 사람 주인이죠. 자, 출발. 갑이 그러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경매가 들어왔겠죠. 그럼 어린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이때 법정지상권은 갑이 취득한다, 을이 취득한다. 갑이 누군데?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취득하는 거야. 근데 봐봐요. 3번에 맨날 당해 봐봐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대지소유권의 특별한 승계인은 자 전세권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어때? X.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야. 그럼 주인이 취득하는 거지 세입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시험장이 왜 자꾸 드느냐? 시험장 가면 깜빡깜빡 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법정상권은 누가 취득해? 주인이 취득해. 주인이 뭔데?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되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5번 가봐요. 가로 5번. 자, 366조 법정시한권의 성립시기, 법정 동그라미. 자, 법정시한권은 법률 규정이죠. 즉시 지름권은 자,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언제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등기 없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 정도 한번 잡아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자, 오른쪽 가봅니다. 자, 오른쪽에 가니까 97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찾았어요? 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아까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대표적으로 요거 써놔봐요. 무슨 경매? 강제경매. 옆에다 강제경매라고 써요. 자, 두 번째는 임의규정이라는 거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찾아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뭐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일단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간섭법상 법정시한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자, 당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또는 거기에다 행강편 딱 쳐놔요. 특약이 뭘까요? 임의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의 특약이 배제가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이다. 찾았죠? 그러면 그렇게 봐봐요. 그러면 자, 간섭법상 법정상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요거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요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잡아두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에 넘겨서 6번 하나 행강편 쳐놔요. 자,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자, 가로 3번 읽어볼래요? 처분으로 뭐가 소유자가 달리할 것. 그 다음에 가로 4번을 읽어봐요. 건물 철거에 합의가 없을 것. 합의가 뭡니까? 특약이잖아. 특약이죠. 자, 그래서 아까 좌심에서 이제 다른 이제 큰 것만 일단 잡아놔요. 자, 법정시한권은 그러면 강행규정, 임의규정, 행규정. 여기는 임의규정, 여기는 강행규정, 여기는 임의규정, 여기는 임의경매, 여기는 강제경매. 그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게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100페이지. 오늘 지역권만 하나 해주죠. 지역권. 자, 지역권이 뭐예요? 자, 봐봐요. 뭐가 안 나오죠? 그냥 막연하게 하니까 그래요. 막연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봅니다. 여기 봐봐요. 자, 지역권 앞에 대표적으로 하나 써놔봐요. 지역권. 여기 있는 것들을 이 앞에다 써봐요. 길이 있어 없어요? 없어. 길이 없으면 맹지. 그래서 맹지. 이렇게. 맹지에서 뭐가 탄생한다? 지역권이 탄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서비스라고 그랬잖아. 서비스. 요 서비스가 뭐예요? 편익이야. 편익. 자, 편익이라는 거예요. 편익. 우리말로 하면 편익. 자, 지역권에서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길 좀 주세요. 길. 그 다음에 조망권 확보 좀 해주세요. 조망권. 아까 지역권과 상린관계를 살짝 비교했죠. 지역권은 뭐예요? 토지 대 토지죠. 그때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죠. 지역권은 뭐라는 거예요? 길도 있고 조망도 있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통행지역권. 여기는
여기는 조만간이죠. 조만간. 자, 저는 여기만 오면 뭘 이야기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돈 1,000원짜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10,000원짜리는? 파란색, 녹색이죠. 그러니까 조만간을 확보하는 것은 초록을 보는 조만간이 제일 나아. 물을 보는 조만간을 보면, 물을 보는 조만간은 나중에 처음에는 살기 좋지만은 안 좋아요. 인생의 드뭅음을 느껴. 그래서 뭐예요? 맨날 술만 마셔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정신과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을 보면 강을 자꾸 보고 있으면 인생의 드뭅음을 느끼거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알코올 중독자가. 녹색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주잖아요. 편안함을 주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과거에 녹색이었다고.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면 50,000원짜리가 녹색이겠죠. 근데 지금 녹색이 10,000원짜리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요. 1,000원짜리는 왜 빨간색이에요? 몰라요? 빨간색 염료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생각도 안 해봤죠. 자, 5만원은 누구? 5만원은 누구예요? 심사임당이죠. 아들이 누구예요? 이건 5,000원짜리고 엄마는 5만원짜리네. 그래서 모자가 다 헤쳐먹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모자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죠. 원래 김구 선생이 5만원짜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종교단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거 개신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10,000원짜리가 나오면 아마 김구 선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김구 선생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말은 뭐예요? 그러면 토지는 인접성이 요구된다. 요거는 요구되지 않는다. 길은 뭐예요? 읽어요. 자기네, 자기. 행위, 자기. 아까도 이야기했더니 부자기. 지역권은 그러면 자기 지역권과 뭐가 있다? 부자기 지역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인접성이 요구되죠.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죠. 이쪽에 자기고 요거는 부자기가 되는 거야. 요건. 자, 그러면 지역권 옆에다 그러면 두 개를 딱 써봐요. 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써요. 요역지. 길이 올라탔어요? 안 탔어요? 올라탔어. 성역지. 그러면 요거 여기라는 것은 읽어봐요. 편익이죠. 그럼 극단적으로 하면 길을 받는 토지. 길을 받는 토지. 자, 성역지는 줄성자야. 그래서 주는 토지. 그래서 여기에 쭉쭉 나가야 돼. 지역권은 이거부터 기초가 돼야 돼. 그래야 밑에 있는 걸 해석할 수 있지. 무조건 지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그 용어 정리 봐봐요. 자, 길을 받는 토지. 여역지. 길을 주는 토지. 성역지. 요거 지웠어요.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이잖아. 요거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지역권이 거기서 탄생한 거야. 그렇죠? 그럼 다시 지역권은 읽어봐요. 여역지와 성역지. 여기 잡았네. 자, 길을 주는 것은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그래서 전부. 자, 길을 봐봐요. 자, 여기 이 토지가 여기 배 토지야. 요거 명지죠. 자, 요거는 무슨지? 여역지.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가 길을 줬어요. 길을 줬다죠. 성역지가 되죠. 길을 받았죠. 그러면 길을 받은 토지는 전부야, 일부야? 일부만 받은 게 아니잖아. 전부를 받은 거지. 자, 성역지는 그러면 전부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거. 일부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지역권은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죠. 그럼 B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권한만 있죠. 예? 배타적 점유해야 하네. 그럼 써요. 지역권은 점유 X라는 거. 그 밑에다 점유 X. 자꾸 해야 돼. 점유 X니까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재작년에 우려먹었네. 결국은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우려먹었네. 자, 지역권은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등기가 되죠. 지역권은 등기가 되는데, 만약에 지역권을 등기가 되면, 뭐예요? 지역권이 등기가 되면, 뭐 저당권의 객체를 삼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호로 자식이 되기 때문에. 남의 땅을 팔아먹는 호로 자식.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 자, 잠깐. 자, 그러면 이제 민법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자, 지역권에 대해서 저당권 특약을 하는 경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왜 무효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할 수 없어. 이런 특약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그러면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또 오전반에 가서 민법 교수님 또 물어보거든. 이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안 됩니까? 호로 자식. 이러면 안 돼요. 부정성 위반 이렇게 해야 돼. 부정성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자, 그러면 지역권을 4자로 건쳐봐요.
자, 또 이렇게 해야 돼. 어제 선아 언니가 또 그러더라. 지이약간. 이렇게 이야기해. 영인물건이잖아. 영인물건. 화가요. 그러면 영인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영인물건, 그러면 영인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 끌어내고요. 또 여기 하나 봐봐요. 여기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여역지는 지거예요, 남의 거예요? 지거. 요거는 남의 거. 그러면 써요. 여역지는 그러면 지거, 자기 토지. 자, 요거는 남의 토지. 그래서 타인 토지. 자, 또 찾아냈네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자기 토지가 뭔지도 모르고 타인 토지도 모르는 거. 지거, 자기 토지, 타인 토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찍고. 자, 우리 요즘 클럽도 난리야.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를 말아야지. 맨날 홍대 이태원. 그래서 어제 집에 늦게 왔는데 이태원 클래스를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 클럽도 가지 말라고 그러도 자꾸 다니고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찍고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것? 지역권. 자, 개념 잡아냈고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설정을 해줬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A가 B한테 읽어요.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는 지역권자가 되네요. 자, 책을 읽으면 지역권자가 나오고, 어떨 때는 지역권자가 나오고, 어떨 때는 지역권 설정자가 나오고, 어떨 때는 여역지권자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성역지권자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중심 잡아요. 여역지권자는 뭐예요? 읽어봐요. 지역권자, 성역지권자는 지역권 설정자가 돼. 자, 누가 줬어요? 성역지, give and take잖아. 그렇죠? 그래서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등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성역지에서. 성역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역지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줘. 그래서 여역지는 무슨 등기로?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 나중에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그만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주네요. 요거는 종이네.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자, 그러면 주가 소멸하면 종이 소멸한다. 부정성이 되죠. 이게 이전하면 요게 이전한다. 서반성. 전부가 소멸해야 소멸하죠. 불가분성.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게 자기가, 자, 지역권을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권을 요걸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기초공사.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볼래요? 지정. 그럼 지역권의 대상은 토지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무슨 건? 조망권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 살고 있는데 여기가 처음에 여기가 태양 아파트야. 태양 아파트. 그 옆에 삼성 아파트를 막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 아파트 백발하게 뭐가 붙어요? 조망권을 확보하라. 그래서 그게 바로 일종의 무슨 건? 지역권이 되는 거야.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지역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 공기가 늦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도색이라도 해주고 뭐라도 해주겠죠. 떠들어야 해주는 거야. 떠들어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죠. 그래서 요즘 있는 사람한테 돈 꿔가라고 그러죠. 이율은 2.3%. 담보대출보다 더 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있는 사람, 저희같이 신용이 없는 사람 돈 꿔러 가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발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그러면 여역지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성역지랑 합병 가능. 이제 무작위로 이제 써먹어야 돼, 이제 이 의미를. 그러니까 이 관계만 반드시 따져놔. 지금 요걸 따져놔야 혼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걸 잡아놔야 뭐라는 거예요? 자꾸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최근의 문제 한번 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성역지의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전부, 일부. 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 툭 찌면 뭐가 튀어나와?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성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X. 종을 뭐로 기록해? 요를 기록해야지. 이게 주고 요게 종이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자꾸 해놔. 봐봐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가 아니라 뭐야? 요역지 표시. 이유는 읽어봐요. 주고 종이고 요걸 관계를 따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난 거야, 지역권. 자, 한번 여기 해봅시다. 이중 지역권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이중 지역권은 뭐예요? 이중 지역권 되죠? 왜 돼요? 맞기는 맞았는데 아무 데나 꽂아 놓으면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통행 지역권이죠. 요건 누구 토지? A 토지, 요거는 B 토지. 요 A 토지 통행 지역권 밑에 A가 물건 하나 팔 수 있어. 이게 바로 인수권이 이게 물건 하나 파줄 수 있거든. 하나, 두 개, 몇 개? 두 개죠. 중첩이네. 그러면 이중 지역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유는 배타적인 이익 물건이기 때문에 비배타적인 이익 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전세권은 돼요? 이중 전세권은 돼요, 안 돼? 안 되죠. 이유는 배타적인 영입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은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이유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중첩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유는 배타적인 영입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지역권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유는 비배타적인 이익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지역권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역권에 대해서 전속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영구지역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다 이제 빠져나가지. 자, 그러면 거기 의 부분 및 의 및 법적 성질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 자, 그럼 봐봐요. 지역권자가 누구야? 지역권자는 누구예요? 지역권자는 요역지권자네. 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의 비한정성, 타인의 토지가 뭔데? 성역지를 누구 토지? 지거, 자기 토지, 즉 요역지 편익에 이용다는 권리가 뭐예요? 지역권.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토지가 요역지야. 타인 토지가 뭐예요? 성역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자, 그러면 23번. 도자기 생산업자가, 자,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후 토지의 토사를 채취할 목적의 지역권은 읽어봐요. 채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역지의 편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누구예요? 요거잖아, 지역권자. 지금 막 책을 조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해야 돼. 요역지권자, 지역권자, 타인 토지가 누구냐? 요역지. 다음 자기 토지가. 그러면 성역지권자가 뭐냐? 지역권 설정자. 그러면 타인 토지권자가 성역지. 이렇게 자꾸 잡아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봐봐요. 이렇게 읽으라고. 자, 그러면 거기 요역지의 편익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성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누구야? 요역지권자.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은 분담해야 된다. 더럽죠. 길까지 주는데 만약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네가 가져가 임마. 가져가. 그게 포기라고 그래. 포기. 근데 포기는 우리 지역권에서는 포기가 아니라 뭐예요? 넘겨준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이 9번을 가볼까요? 9번.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가 누구야?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기함으로써 공작물의 설치 수선의 의무를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에 대해서 넘겨줬죠. 그러면 요 사람한테 두 개의 지위를 넘겨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두 자로 건치면 헌당. 그렇죠? 그걸 뭐라고? 헌동이라고 그러잖아. 헌동은 법률 규정이죠.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헌동에 의하여 거기 있죠. 자, 그러면 이기에 의해서 소유권 지역권자의 이의를 하면 지역권은 읽어봐요. 헌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읽어봐도 돼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서 하나 더 잡을 게 있어요.
자, 뒤에 뭐가 나오죠? 전세권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다 뭐요? 그러면 하나 써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지역권이면 끝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왜 전세권이 넘어가느냐? 그 밑에다 하나 써봐요. 무슨 지역권이라고 하나 써요?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여백에.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자, 특수지역권은 이렇게 그려봐요. 이게 토지예요. 토지. 자, 그러면 여기 마을 주민이라고 써요. 마을 주민이. 자, 마을 주민이 자 야산을 깎아서 남의 토지를 빌립니다. 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수지역권만 하나. 특수지역권을 갑자기 보면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아. 읽어봐요. 또 특수라고 그런다. 왕따 써요. 왕따. 뭐라고 써놨어요? 왕따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왕따 지역권. 근데 지역권은 뭐다? 토지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근데 특수지역권은 읽어봐요. 마을 주민, 인이네요. 인. 이건 뭐예요? 토지죠. 그러니까 땅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이야. 그래서 마을 주민 그러면 써요. 단체성을 나타내는 거네. 단체성 써요. 자, 그러면 특수지역권에서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자, 특수지역권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성역지가 없어요? 여역지가 없어요? 여기 보고 해요. 이거는 누구 땅이야? 남의 땅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타인 토지죠. 근데 자기 토지가 뭐예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게 마을 주민이잖아. 그래서 인하고 토지를 대상으로 해. 그러면 갑니다. 특수지역권은 성역지가 없다. 어때? X. 성역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여역지가 없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여역지, 성역지는 개념을 못 잡으니까 특수지역권에서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 주민이죠. 인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바로 읽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건이라고 그래? 인여건이라고 그래. 인여건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산세성. 그래서 재산 형태는 준총이야. 준총유. 자, 왜 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지역권은 뭐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거든.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것을 총체적 소유가 바로 준총유가 되거든. 그럼 지역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재산 형태다? 준총유라는 거야. 소유권이 아닌 게 소유권에 준한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총유, 무슨 성? 단체성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여역지가 없어요. 특수지역권은 뭐가 없어? 여역지.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총유, 단체성을 나타내죠. 단체성을 나타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수지역권은 등기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체성, 총유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등기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특수지역권에서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여역지가 없는지 성역지가 없는지 이게 헷갈린다고. 이거 봐요.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뭐가 없어? 여역지가 없어? 성역지가 없어? 여역지가 없죠. 이거는 남의 토지잖아. 이거는 지건데 자기 토지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인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사람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땅을 빌려서 목장을 하려고 그래. 목장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무슨 성? 단체성을 나타내는 거야. 단체성. 그럼 총유는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등기능력이 있다. 어때? X.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여역지, 성역지. 이건 직권합니까?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일부 전부.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다. 그럼 여역지권자가 뭔데? 지역권자. 성역지권자가 뭔데? 지역권 설정자. 이거부터 헷갈리지 말라고. 문제 책을 읽을 때. 보통 보면 책을 읽어보려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특수지역권은 그러면 지역권에서 벗어났다. 예외적인 왕따 지역권이야. 자, 지역권은 원래 토지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수지역권은 마을 주민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해. 이때는 직권합니까? 요거는 직권대 타인 성역지가 여역지가 돼야 되는데 남의 인이 대체된 거죠. 그럼 특수지역권은 마을 주민 단체성을 나타내. 단체성이라는 것은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등기능력이 있다. 어때? X. 자, 무슨 건? 인여권. 뭐가 없어?
여역지,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재보험법은 책 읽을 때 특수지역권은 성역지가 없는지 여역지가 없는지 거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 나머지는 세월이 해결해줘요. 나머지는 문제풀이에서 깨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오늘 맞춰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틀을 잡아서 책을 읽을 때 항상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지금 공식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지문들을. 그러니까 지역권 나오면 조건 반사로 아까 적어줬던 게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뭐 오늘 나왔다는 것은 별 탈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별 탈 없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